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더위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제 초여름이기 때문에 9월달까지는 계속 덥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난 한 주 주 초반에 지수가 소폭 빠지기도 했는데 사실상 지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해서 어, 바로 금요일이죠.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를 찍고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보이는 등 지수의 상승이 거침없었는데 사실 또 내부적으로 까놓고 보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 방산, 원전주 쪽에서는 힘을 좀 받지 못하고 또 SK 하이닉스는 30만 원을 돌파한 직후에 또 밀리는 흐름을 좀 보이면서 사실 금요일 날 지수가 좀 아쉬운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3,300포인트라는 코스피 신고가에 있는 이 매물의 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위나 아래나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한동안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수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은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주변에 주식을 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 속에서 쉽사리 시장에 진입하기 참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점에 지수는 야금야금 더 올라가고 오히려 지수가 단기 상투를 보일 때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시장에 몰려들고 그때가 돼서야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세게 나오는 경향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베스터의 관점에서 봐야 될 종목과 그 다음에 트레이더 관점에서 봐야 될 종목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봤다면 손절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인베스터 관점에서 종목을 봤다면 서서히 물리더라도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 실적이 깨지지 않는 종목군들 업황이 작살나지 않는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꾸준한 우상향 기조가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상으로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변함없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유료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는 철저하게 시장 주도주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라이브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모멘텀이라는 게 결국 정책 이슈라든지 글로벌 이슈라든지 해서 테마로 가는 흐름이 있고 또 최근처럼 주도주가 약간 애매한 구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에서 엄청난 또 폭등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시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 상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도 일단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이벤트가 여러 있죠. 지난 6월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섹터가 단기 상투를 찍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크립토 위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음 주 종목군들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강하게 줄지 아니면 사전에 세론이 나오면서 대거 조정이 나올지 이런 관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어떠한 시나리오로 가져가야 되고 추후에 어떠한 일정이 존재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종목군들이 특히 이제 조방원 쪽에서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있고 전력 인프라도 좀 밀렸는데요. 항상 그래요. 큰 틀에서 투자의 아이디어가 훼손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고 시장을 재점검해 본다면 굉장히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리더라도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돌파. 미 크립토 위크는 클라이막스이자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의 관세 폭풍의 등장 여부가 약간 고조가 될지 여부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네, 여전히 관세를 때리든 말든 상관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도 속을 까보면은 어찌됐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서고 시가총액이 큰 빅테크 기업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어떠한 트리거가 나올지, 이 트리거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나올지 이런 관점들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항상 꾸준히 우상향만 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결국 한두 차례에 맞더라도 그런 시황의 변화가 뭐가 있을지 계속 고민해보는 전략은 항상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주도주가 쉬고 소외주의 반란 속에 이번 주에 2차전지 뭐 LNF라든지 대고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사실 키워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LFP, ESS 시장이라는 키워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ESS가 어디에 들어가냐?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확충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의 이 단열성을 에너지의 단열성을 막기 위한 필수 불가분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구나, 바닥은 찍었구나 라는 관점으로 2차 전지도 슬슬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지금처럼 시장이 화랑인 상태에서 공매도 누적이 어마무시하게 되어 있는 게 2차 전지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의 트리거가 나와준다면 한두 차례 굉장히 큰 폭의 상승도 2차 전지에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일부는 가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개별주 장세가 지속될 전망이고 이 이후는 다시 트럼프의, 그러니까 미국의 크립토 위크가 끝나면 뭐가 있겠냐, 다시 AI 액션 데이의 이벤트도 있다. AI 액션 데이 미국의 7월 23일이죠. 그러면 이번 주가 끝나면 전력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다시 시장의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전력 인프라가 조정을 많이 받는다면 그걸 기회로 잘 활용해 보는 방법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 정말 많은 내용들을 언급드리고 싶지만은 시간 한계상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조정받은 부분은 없어요. 뭐 내용도 이제 뭐 표면적으로 트럼프의 뭐 캐나다의 35%, 뭐 브라질의 50%, 멕시코의 35% 등등 여러 국가에 지금 예상보다 더 높은 관세를 때렸다라는 관점이 다시금 이 관세 리스크를 막 부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타코라 시장에서 개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별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는 않고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국내 시장 보면은 장 초반에 매우 빠르게 올라갔다가 식어버렸어요. 이거는 뭐 일단은 뭐 아침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쳤던 영향에 의해서 올라왔다가 종목분들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밀리고 2차전지, 조선, 원전 등등이 밀리다 보니까 지수가 빠져버렸고요. 여기에 이제 네카오도 또 밀리면서 지수에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나마 시장을 버텨준 거는 2차전지, 그 다음에 케미칼 쪽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좀 올라온 거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은 그냥 밋밋했기 때문에 패스하고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증시 엔비디아와 빅테크만 좋은 상태에서 신고가 이후 살짝 밀리면서 마감되었는데 여전히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할 수 있으나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무시하고 올라오는데, 이게 관세 이슈가 다시 살아나면 물가를 자극하지 하는지가 앞으로 시장을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시장의 강세의 장이고 또한 미국 지수가 한국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이슈건 트럼프의 관세건 다 무시하고 움직이는 시장이었는데, 이 흐름이 추후 어떤 악재에 반응하는지 이것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떠한 악재도 시장이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호재 민감한 시장의 모습이다 정도로 시장을 볼 예정이고요. 시장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비중 조절로 종목들 잡아갈 예정입니다. 금요일 국장의 경우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일단 밀리고, 삼성전자는 대량의 외인 수급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모습입니다. 또한 조선, 방산, 원전 섹터가 최근 반등은 있어도 여전히 힘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도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주도주는 절대 한 방에 죽지 않는다. 특히 실적을 동반한 업황은 그런 관점에서 잘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고 있는 이슈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상법 개정 이슈가 계속 있는데요. 그간 지주사들이 많이 올랐다면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그 자사주소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저가주들이 굉장히 세죠. 인포바인과 메커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일부 증권주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자사주만은 인포바인하고 메커스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부국 증권까지 이 세 종목만 일단은 관련된 종목으로서 봐볼 생각이고요. 뭐 그 외 지수사들 많이 밀리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미 크립토 위클압도 다시 전반적으로 다 강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의미 있는 흐름을 준 종목만의 강세로 보는데 다 순서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1개월이라는, 네, 기간 동안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 놓은 테마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립토 위크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뭘지에 대한 여러분들 고민을 해 보시죠. 금요일날 저는 회원님들한테 우리 기술 투자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뭐 종목군들 먼저 한번 봐보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는 이따 해보고, 먼저 지수, 해외 지수부터 조금 보면요, 나스닥이 빠지긴 하더라도 여전히 11선을 강하게 지지하고 가면서 굉장히, 네, 탄탄한 흐름입니다. 조정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굉장히 뜨겁죠. 4조 달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은 약간 윗골을 달아서 또 고점 인식이 나오긴 하지만은 많이 빠져도, 네, 많이 빠져도 특별하게 지금 트리거가 없다 보니까 밀고 내려올지 모르겠다 정도 흐름입니다. 국내에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 먼저 펴져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아주 중요한 키 팩터가 되는 종목인데요. 이때 깨지고 내려왔던 이 800포인트까지 지수가 올라와 줬기 때문에 좀 밀렸다가 돌파할 때는 알테오젠이 아마 트리거를 잡고 뚫어내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은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알테오젠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 크게 이제 주봉으로 먼저 놓고 봐야 되는데요. 주봉에 일단은 3260포인트가 강력한 또 저항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하면 3260포인트를 맞고 또 한 차례 조정을 받고 이렇게 넘기는 구도로 가지 않겠냐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월봉의 기준에서도 지금 강력한 저항 구간을 좀 돌입했는데요. 이번에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조금 조정받고 올라갈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튼 지금 자리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많게는 뭐 5에서 7% 정도 조정, 적게는 3, 4% 조정에 저는 그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악재가 나온다면 조정의 폭이 좀 클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자, 먼저 SK 하이닉스를 보면요. SK 하이닉스를 보면 30만 원을 넘겼죠.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 30만 원을 넘겼고 다시 좀 밀리는데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우상향 기조를 보이면 11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 11선을 깨고 뭐 21선에서 반등을 했는데 상승의 강도가 컸기 때문에 21선까지 조정을 줬다. 다시 내려와서 수렴을 하고 올라오면 흔히 말해서 쌍봉으로 죽었던 종목이 다시 올라가면 보통 이걸 커비드 핸들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밀렸다가 적정한 구간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더 큰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올라왔는데 이수페타시스도 조정을 함께 받고 있죠. 실적 잘 나올 거고요. 빠지면 21선 근처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관점은 어떤 거냐면 이번에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가 올라온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뭐 빅테크들의 이 카펙스 투자입니다. 지금 뭐 530빌리언 이렇게 달러, 빌리언 달러 이렇게 하는데요. 뭐 하나로 한 750억, 750조 정도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번 연도에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걸 지금 시장 보고서에서는 2028년도에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고 하면 1300, 지금 환율로 1380조라는 소리가 1년간 투자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AI에 투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높은 가격과 주가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여 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조정을 좀 보인다면 매수 관점에서 주목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요일날 이 반도체 부분에서는 재밌었어요.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애가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AD 테크놀로지, 삼성의 밸류체인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의미 있는 박스권이라고 하면 이 구간에 만들어진 박스권인데, 이때 이제 보면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나갈 때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죠. 이날 하루만 삼성전자 6천억 들어왔고 해서 뭐 1조 가까운 수급이 들어왔다가 나간 거는 적었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에 올라온 거는 중국의 신장 프로젝트에 11만 장의 GPU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중국에 이제 HBM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호재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을 보더라도 여기서 깨고 내려온 이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계치는 명확할 것 같아요. 올라가더라도 이런 구간들은. 자, 반도체는 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을 좀 바로 넘어가면, 일단은 우리 기술 투자를 오늘 좀 먼저 좀 볼게요. 차트가 왜 이렇게 나오지? 이게 맞나? 차트가? 맞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이렇게 KRX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과 여러 가지 뭐 이슈로 인해서 두나무 관련주가 7월 10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10% 갭을 들고 이렇게 해서 좀 음봉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항상 저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런 시가부터 깨져 내려오는 음봉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봉을 일단은 어찌됐든 음봉이지만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온 상태에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서클보다는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주가가 훨씬 좋은 모습을 최근에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그 다음에 크립토 위크에서 사실상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넣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가상화폐가 더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가상화폐에 관련된 주식들이 되고 글로벌리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구간에서는 지금 공존하고 있죠.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한 5년의 박스권을 한번 뚫어내는 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한 차례 더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월봉의 흐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돌파를 해 주는지 안 하는지 아마 다음 주에 크립토 그 구간에 좀 볼 것 같고요. 저도 이거는 매매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추천은 여기서 회원님들한테 문자로 드려서 물량을 이렇게 쭉쭉쭉 모아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일부 팔고, 뭐 넥스트레이드에서 1170원 아래에 내려왔을 때 좀 더 사서, 못 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좀 쳤습니다. 마무리를 좀 치고 금요일 장을 마쳤는데요. 일단은 우리 기술 투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다날이 엄청난 폭등을 좀 보이면서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투경이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간밤 서클이 좀 밀렸습니다. 서클의 하락에 의해서 다날도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박스권 돌파한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해 준다면 다시 올라가는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NHN K10가 사실 큰 이슈가 없었지만은 강한 돌파가 좀 나왔는데요. 저도 밥 먹고 오는 사이에 급등을 해서 보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했냐면 이 주봉상 1100, 1500 15,7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완벽한 주봉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그 전날 이 상승형 음봉 15,500원에 마감이 됐고, 주봉상 박스권을 금요일날 사실상 돌파를 시킨 겁니다. 1,570원이 박스권인데, 그게 이제 뭐 이슈가 어찌 됐든 간에 갑자기 뉴스 없이 훅 하고 돌파를 시키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은 단기간 큰 폭의 상승에 단일가 매매이기 때문에, 단일가 매매에서 많이 눌리게 된다면 이 근처 15,700원 근처에서는 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혹여나 그럴 수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갈 게 없기 때문에 크립토 위크에서 다시 뭐 움직이게 된다면 이 단일가 지정을 안 받는 종목군들 안에서, 예를 들어 뱅크웨어 글로벌이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미국 증시 서클 하락에 의해서 빠진다면
이 아래에서 올려치는 흐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같이 한번 보면요. 먼저 네이버를 같이 한번 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날은 제가 솔직히 추천을 했었고요. 이날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25만원 이하권 괜찮다고 언급을 했었던 것 같고, 이때는 21선 닿는 자리에서 돌릴 때 언급을 했는데 매수가 안 돼가지고 말았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박스권을 일단은 이탈을 시켜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힘을 모아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박스권을 만들고 올라갈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잡을 때는요, 이슈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항상 그 이슈에 다 가진 않아요. 근데 결국 간단 말이죠. 결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박스권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 어떠한 종목도 이런 거를 피해가지 않았어요. 과거에도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수급이 여기서 돌아왔지만은 빠졌습니다. 사실 이거는 계엄 때문에 빠진 거고요.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25선 깨고 내려와서 박스권을 만들고 이 앞에 음봉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제대로 된 시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악의 순간까지 생각을 해서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카카오페이가 금요일날 살짝 올라오다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투자 위험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 그 다음에 작년 저점 기준에서 보면 5배가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받아야죠. 가장 많이 올라왔던 만큼 조정의 폭을 좀 세게 저는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간까지는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봉의 기준에서 항상 주식을 보면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주봉에서 조정을 많게는 3주 가까이 보일 경우도 있더라, 주봉에. 근데 이때도 그랬고, 그러면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 강하게 깨진 구간들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갭이 있는 자리, 그 다음에 갭이 있는 자리. 그러면 많이 빠지면 한 66,000원, 그러니까 72,500원에서 65,000원 라인까지도 일시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펀더멘탈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고, 단순하게 이런 종목의 뭐라 해야 될까요, 힘만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 지지했던 힘이 무너지면 일시적으로 쭉 빠졌다가 아래 꼬리를 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와서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삼성 SDS라든지 이런 종목도 있겠지만은 별로 이런 흐름까지 보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이런 쪽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비트코인 말했고, 우리 기술 말했고, 자, 제약바이오 기준에서 종목을 몇 개 보면요, 알테오젠에 들어온 수급,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 게 맞아요. 눈으로도 기관들은 계속 사 모았고요. 기관들은,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많이 사 모은 상태에서 항상 이 자리에서 강한 하락. 과연 이번에도 강한 하락이 나올 것인가? 하락이 약하게 나오고 돌리면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올라오는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리가켄도 마찬가지고요. 약한 완만한 조정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주봉상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는 구간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주봉상에서 13만원이죠. 13만원 초반과 주봉상에서 여기 윗꼬리가 있는 12만 8천원, 이 자리가 눌림목이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시나리오는 지지를 확인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예측 매매할 것인지,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가캠을 지금 들고 있어가지고, 옛날에 사서 들고 있어서 일부는 좀 꺾일 때 좀 팔고, 일부는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 구간에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잡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이 뭐 온코닉 테라피틱스라든지 뭐 의외의 종목군들은 올라오는데 딱히 모멘텀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강했다라는 부분에서 올라왔고요. 일시적으로 밀렸다가 또 돌파하면서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케어젠이 IR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상가에 한번 들어갔던 거는 케어젠의
그 새로운 경구용 그 의약품이 아니죠. 건강기능식품인데 경구용 2달 사용하니까 몸무게가 체중의 9%가 빠졌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이거를 토대로 올라가는지, IR이 7월 29일이라고 하니까 그거 정리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에너지 관련해서 일진전기나 종목들 지금 이제 돌파를 해놓고 좀 밋밋거리죠. 여기서 옆으로 기는 흐름 나오는지, 좀 조정을 받으면 21선에 닿는지, 뭐 일부는 사놓고 또 일부는 또 밑에 빠지면 좀 본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일전기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체크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좋은 모습이라 지금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LS 일렉 좀 밀렸죠. 아무튼 대장주 신고가에 있는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화장품은 APR이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에서 너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버리고, 또 이벤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조선주 중에 HD 현대 미포 조선이 있는데요. 하락이 좀 강했고 반등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을 좀 내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N자로, 그러니까 올라가고 N자로 빠진다면 하락 1, 2, 3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빠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고 이렇게 힘 모아서 다시 올라갈 것인지, 이거를 일단은 확인하고 시장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주들인데요. 사이닉 솔루션이 최근 여러분들 보면 거래 대금이 상장할 때 6천억, 4천억, 뭐 6천억, 이때는 일시적 1,700억, 다시 5,800억,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뭐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지지와 저항 돌파했던 이 음봉을 뚫고 올라왔던 지점들, 여기가 가장 핵심 라인이 될 겁니다. 12,000원 구간 밀려서면 12,000원 구간은 강한 지지가 될 것 같고요. 첫 3월선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뉴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뉴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일단은 사이닉 솔루션 위주의 종목을 체크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2차전지가 바닥권에서 움직였습니다. LNF 강하게 일단 좀 올라오면서 이 61선, 45일선을 박스권 돌파를 시켰는데요. 시장이 갈 거 없으면 이런 종목을 일시적으로나마 릴레이팅 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을 해놓고 바로 죽어버리면 안 되고요. 도지 캔들을 만들어 준다면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 LNF만 올랐다면 그럴 것 같은데,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박스권을 좀 돌파를 시키고, 포스코 홀딩스가 먼저 올라왔고 LG화학이 먼저 올라와 주면서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의 가능성을 일단은 열어뒀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못난이 종목인 LNF가 일단 올라왔다라는 거, 이게 관점이고, 일단은 재료적인 관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크립토 위크가 있고, 삼성전자 올라오는 것은 이재용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7월달에 뭐 AI 국가대표 기업들을 선정을 하는 이슈가 일부 있을 텐데요. 최근에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서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면서 다시금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데요. 코난테크와 BI 매트릭스를 봤었는데요. BI 매트릭스가 가장 강하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조금 더 면밀히 체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 함께 매수하시고자 하시면 함께 카페 가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인포바인이나 이런 종목군들 지금 상법 개정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죠. 일단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 파동이 나오는 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쪽은 인포바이는 금요일날 매매를 여러 차례 했고요. 하나 투자증권을 금요일날 아마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 손해보험
넥스트레이드에서 종배로 좀 해서 좀 받고 이날은 매매를 좀 못했는데요. 아무튼 이쪽이 여러분들 생각 외로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보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